우선 이 자리에 이렇게 소개해 준 우리 문화원장님, 또 행사 준비에 많은 자문을 해주신 우리 김익태 선생님, 또 장흥의 역사 문화를 위해서 이미 많은 업적을 남겨주신 우리 이해준 교수님, 홍영기 교수님, 또 좀 전에 동학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우리 원광대 박 총장님, 이분들의 그동안의 성과물이 있기에 저도 오늘 한마디를 더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림, 의향, 아마 외지인에게는 무엇이 물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하게 했는지, 또 어떠한 이유로 의향이라고 붙였는지, 대부분 문향, 절이의 고향, 그 두 개의 단어가 하나씩 정도밖에 표현되지 않는데, 장흥은 아주 그런 면에서 특별한 지역이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 문학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지다라고 할 정도의 많은 작가가 배출한 것이고, 존재 이백규 선생과 같은 대표적인 실학자가 나오신 것입니다. 저는 89년도에 장흥과의 인연을 가졌습니다. 강남대학교에 처음 부임해서 여름방학 때 답사온 지역이 보림사와 관산의 존재 고택 상가 조사였습니다. 행운이었습니다. 존재를 만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농가 구장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았고, 또 방곡사에서 방곡 선생의 실기라든가 진법,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저를 장흥에 오게 한 것은 청간사의 사지, 지제지를 발견하게 됐고, 아마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 목포대학의 박물관장에 계신 이해준 선생님 명함을 듣고, 또 수년 전에는 과천의 쇼문화센터에서 오랜만에 또 회의를 했었습니다. 역시 장흥 인연의 땅이다. 제가 오남 정두훈 선생을 만나게 된 자체가 인연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문화원에서 오남집을 구경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대부분 문집의 번역은 한학을 하시거나 또 번역원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하지,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자가 뭐 한가하게 문집 번역할 그런 짬이 솔직히 아직도 없습니다. 해서 거절은 못하고 검토를 하겠다 해서 우선 우리가 의례적으로 문집을 접하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행장, 묘갈명, 서발문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바로 송사 기우만 선생이 쓴 우남 선생의 묘갈명을 보고, 이런 분이 장흥에 계셨는데 어떻게 그동안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 30년 이상 상토사를 연구한 여러분들 계십니다마는 그동안 우남 선생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었어요.
호남 지역에서 세 사람이 경술련에 자결을 하셨는데 김제와 곡성에서 정재건, 장태수 이분들 우남 정도훈 선생과 10월달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결을 하셨고 송사 기우만 선생이 그걸 묘갈명 앞부분에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두 분은 이미 68년도인가요? 건국 훈장 애국장 추서가 됐어요. 왜 우남 정두훈 선생만 세 분 중에 한 명이 추서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우남집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아마 제가 부탁받은 게 6월달 말인데 10월 말에 4권, 2권 4책을 번역을 마쳤습니다. 아마 이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얼마만큼 생고생했는지 아실 겁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우남 정두훈 선생 스스로가 상소에 미친 늙은이다. 우남집에는 만원서를 비롯해서 많은 상소문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가 벼슬을 버리고 유치면 운월리에 낙향한 이유도 그가 상소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귀전사라는 작품 한 작품 써서 던져놓고 그 다음날 낙향하신 분이에요. 그 시기가 바로 대한민국 구한말에 가장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우남집에 거기에 상소문이라든가 여러 글이, 저는 한문학 전공입니다, 해서 우남보다도 황현 매춘 선생에 대한 식견이 더 많은데 두 분을 비교하면서 구례 황매춘 선생은 제야에 있으면서 의국 충정과 순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황매춘 선생은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하셨고 그 절명시는 아주 교과서에도 오를 정도로 많이 알려진 작품이에요. 그 때문인지 우남 선생의 손명사는 거론된 적이 없었어요. 우남집을 번역하면서 혹시라도 장흥에서 우남에 관계되는 기존의 성과물이 있는지를 좀 살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장흥신문의 칼럼에 몇 편에 한 편인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올린 글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손명사에 결국 두 자가 빠진 거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가 이 글을 보고 나머지 두 글자를 보완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내용을 칼럼에 썼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남을 순국지사로 추서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 과제가 손명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복원하는 문제입니다. 실은 율시로 두 편의 시가 전해지는데 파워포인트에 자료 다 있으니까 넘겨가면서 보죠. 제가 이 자료 정리하면서 정말 우남 선생이, 아까 박 총장님은 뒤에 어떤 영영이 수호하고 계신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남 선생이 제 뒤에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바로 순국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남 선생의 순국을 생각하기 위한 가장 좋은 날 택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라도 저는 오남 선생의 순국에 대해서 묵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제가 발표 글에 너무 진부하고 많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아주 짤막하게 이걸로 대체하고 우리 토의 시간에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1832년에 출생하셔서 바로 1910년 음력 10월 25일 날 음독하고 순국하신 분입니다. 구한말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에서 출생하셨고 또 거기서 순국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또 화서 이항로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6개월간 수학한 면함 최익현이나 중앙 김평록 선생과 같은 시기에 사숙하신 분이고 화서 선생이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아꼈던 제자라는 것. 오늘 박문영 선생님 화서하게 돼가십니다. 우리 오남 선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흥의 역사 인물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 중앙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하신 분이 아닌가 이랬습니다. 저는 장흥의 역사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적은 없지만 사관원 사헌부의 사헌부 지평이로 3번이나 중임을 받으시는데 상소에서 그 상소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고 해서 반격을 받아갖고 파직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로 상소를 해서 또 파직이 됩니다. 상소로 인해서 3번 파직하고 다시 또 고종이 시중신 그야말로 직언을 하는 측근의 신하 시중신으로까지 가까이 했었던 인물입니다. 이가 바로 만원서 상소를 올려서 수납 간합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자 낙향을 하게 되죠. 그 다음 1910년 10월 25일 날 한일 합병 소식을 듣고 순국합니다. 손명사라는 한시 2편을 이수를 남겨놓고 순국한다. 요 5가지 요 키워드만 오늘 기억해 주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전부 다 넘기죠. 각에 대해서 의례적인 거고요. 아마 항일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후손이 다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자취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문충선 이사가 현장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장흥에 와서 망화대 표석을 현장 조사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회장님도 같이 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집터가 도로 중앙으로 관통해 버렸어요. 이런 정도로 이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남 선생님 분 중에서 누구 오셨나요? 도착하셨나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오늘 처음 뵙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함자가 오남 선생하고 5대조가 되십니까? 오늘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앞으로 많은 그
저희 조사와 연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전공이 이 한일 독립운동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한문학자고 한시 전공자인데 여기까지 넘어온 거에 대해서 외람되고 오늘 발표로서 제 역할은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후학들에게 과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김건실 연구원 오셨나요?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는 제가 아니라 우리 후학들이 또 전공자니까 더 많은 연구를 해달라 이런 부탁으로 이제 소개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애에 대해서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부분, 1864년 좀 파란색이 짙은 부분은 주로 이쪽 주변 영암이라든가 이쪽 주변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밑에 1866년부터 1876년까지는 이제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5번 시험을 봤는데 45세에 이제 급제해갖고 벼슬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의 연령에 비하면 엄청 늦은 나이죠. 45세면 이미 뭐 참판 판서 나이인데 그때 이제 급제해갖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1879년에 48세의 나이로 이제 문과 또 본과 급제해서 가주서 승문원 그 다음에 사관원 이런 교수를 하게 되고 부친상, 노친상을 또 겪게 되고요. 1892년에 성파매관 관직을 팔고 사는 거에 대해서 혁파하고자 상소를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거 역시 간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소 올린 것이 채택되지 않으니까 규전사 작품을 짓고 하루에 그냥 보따리 싸갖고 내려오신 거죠. 그러면서 1892년도 아마 1892년도에 장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앞서 발표하신 동학농민혁명 이런 등등의 그 당시의 정황을 참고해서 우남이 장흥 내려왔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아마 우리 후학들이 더 고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망화대라고 하는 정자를 짓는데 아마 집 뒤에 정자지고 매일같이 올라가서 고종황제가 계신 북쪽을 향해서 절하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통곡하고 내려왔다. 그러한 것이 망화대인데 다행히 정자는 없어졌지만 바로 1919년도 10년 후에 그의 아들 해붕, 재해 두 아드님이 거기다 표석을 세워서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바로 올해가 망화대비 세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아가신 날 기일 즈음 바로 이맘때 100년 전에 아마 오늘의 망화대 표석을 세웠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음. 자,
이것이 손명사인데요. 운암집에 이 좌측에 손명사 이수 빨간 표시한 데만 보시면 폐호 백일천 7원인데 5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석이 되질 않죠. 옆에 송사 기우만의 묘발명이라든가 행장이라든가 여러 기록을 보니까 폐호 불견 천일이란 말이 나와요. 안에 불자 볼견자 문을 걷어 잠그고 해를 보지 않겠다. 사실 여러 기록을 보니까 한일 합방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날로 문 걸어 잠그고 바깥에 나오지 않으셨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잃었는데 어떻게 해를 우러러 보겠는가?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한양이로 대궐에 올라가서 문 바깥에 통곡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내 목숨을 끊겠다. 나를 한양이로 좀 데려가다오. 이렇게 자손들에게 책망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차마 자손들이 그리할 수 없게 됐고 이미 이제 78세 거의 되는 나이에 혼자 기동도 할 수 없었고 하니까 이제 음독하고 자결을 하시게 된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작품이니까 번역된 것만 보면 객이 와서 전하길 나라가 없어졌다 하기에 미칠 듯한 신사의 눈물을 흘리며 처참해지네. 발꿈치 들고 어찌 청산의 흙을 밟으랴. 문 걸어 닫고 대낮 하늘에 해를 보지 않네. 황제를 얻고 죽은 육수부의 정충에 부끄럽고 진나라 물리친 제나라 노중년의 대의를 생각하네. 나라가 망하면 용납하기 어렵고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 이 몸 주고 소년을 따르는 것만 못하리라. 얼마나 이 우국 충정이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까? 아마 오늘 이후로 황매천의 절명시와 우남 정두음의 손명사 아마 이 호남 대한민국 구한말에 순국지사의 작품으로 나란히 평가받아질 그런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기영이라고 하는 분은 오남 선생의 제자입니다. 낙향에 있을 적에 주변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와서 강학을 청해서 후학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기영인데 이러한 평가를 해놨습니다. 경술련의 병고를 당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지성에 분발하고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는 가운데 1100세 뒤에 정충대조를 세웠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다음 기우만의 평가에 나라의 조정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신 신하로 물러나 시골에서 늙어가다가 나라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혹은 사복하고 할복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약을 먹고 혹은 먹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호남에 3사람이 있다. 장령 정재건, 시랑 장태수이며 한 사람은 공이다. 바로 우남 정두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는 의를 지키고 주를 존중하였으며 진나라를 황제로 섬김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백이와 노중령과 함께 짜게 되겠다고 하였다. 아마 존주 사상은
이분이 화서 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거론됐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조사단이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이사님, 문화원 조사팀과 함께 운월리의 그 망화대 표석을 이제 찍어서 아마 공식적인 공개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 마지막입니다. 너무 짧은가요? 김태 선생님 더 해도 됩니까? 아, 그래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암 정도훈 선생의 연구는 또 사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호남 지역의 애국지사를 연구하는 연구단체, 또 우리 장흥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 또 오늘 자리 같이 했습니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일할 수 있는 운암 정도훈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돼서 본격적인 연구가 돼야 되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독립기념관의 한시관 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박민영 교수님도 발표 이전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운암 정두훈 선생 같은 분은 당연히 건국훈장으로 추소될 만한 분이고 그 자체를 조사하고 또 행정 절차를 걸쳐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분을 추소 기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후손분한테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건데 운암 선생의 영정도 있었는데 아마 6.25 전쟁 때 아마 소실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유필 유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지역에서는 우리 문충선 이사, 우리 독립기념관 쪽에서는 김근실 우리 선생님, 또 후손 우리 박민영 화서학파 우리 학자, 장문화원, 이렇게 한 자리를 별도로 가져서 오늘 제가 강력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암 정두훈 선생 기념사업회를 구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연구 많이 하라고 박수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